최신 그램 노트북 게이밍 만들기.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 리뷰하는 대신남, 저는 방구영입니다. 오늘은 인텔 에로레클 탑재한 17인치 그램 프로 노트북을 활용 다양한 방법으로 게이밍 노트북 변신을 시도해봤습니다. 이 뭔 개소리! 여기 보이는 외장 eGPU에 데스크탑용 그래픽 카드를 넣어 그램의 GPU 성능을 최대한 올려보겠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최신 그램 노트북 게이밍 만들기.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테스트로 준비한 모델은 2015년 LG 그램 프로 17인치 노트북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 25H 에로레크 및 인텔 아크 140T 내장 GPU, 그리고 8400MHz를 지원하는 LPDDR5X 32GB 램, 거기에 512GB의 PCIe 4.0 SSD까지 1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음에도 1.369kg으로 가벼울 뿐 아니라 자체 스펙만으로도 부족함 없는 성능으로 무장했는데요. 하지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전히 더 높은 그래픽 성능을 희망하실 것 같습니다.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만큼 최신 그램의 그래픽 성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테스트 전 기본적인 프로세서의 성능부터 체크해봤습니다. 시네벤치 R23으로 프로세서의 인코딩 성능을 측정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15362점, 싱글코어는 무려 1936점으로 높은 점수대를 보여줬습니다. 가벼운 그램 노트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은 이미 넘어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에로레크를 품은 만큼 성능 부분은 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3D 마크를 돌려본 결과 다이렉트X 11 기반 파스에서는 총점 9342점, 그래픽 점수는 무려 1062점을 보여줬습니다.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 성능도 이제 1만점대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X 12 기반 타스에서는 총점 4447점, 그래픽 점수는 4135점을 보여줬습니다. 본연의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측정하는 포트로얄에서는 총점 2149점, 모바일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측정하는 솔라베이는 13933점, 고사양 다이렉트X 12 기반의 성능을 측정하는 스틸노마드는 902점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인텔의 XeSS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기본 모드에서 8.86프레임, 하지만 XeSS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무려 32.22프레임으로 263.5% 정도의 프레임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내장 그래픽 성능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 모바일 RTX 2050급까지는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내장 GPU만으로 게임을 돌리면 어느 정도로 들어갈까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낮은 옵션에서 벤치마크로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GPU 기준 최소 29, 평균 41, 최대 7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옵션은 최소로 변경하면 평균 프레임은 66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포르자 오리진 5는 낮은 옵션, GPU 기준 최소 43, 평균 60, 최대 7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1920 곱하기 1200 해상도, 낮은 옵션 FSR 2.1 고성능 모드 기준 최소 49, 평균 56, 최대 66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고사양 3D 게임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기대보다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오버워치2, 롤, 발로란트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래픽 성능을 향상시켜볼까요? 외장 GPU 및 데스크탑용 라데온 RX 7700XT를 그램 노트북에 연결, 동일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다이렉트X 11 기반 파스에서는 그래픽 점수 13149점으로 약 31% 향상된 점수를, 다이렉트X 12 기반 타스에서는 그래픽 점수 6327점으로 약 53% 정도 향상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성능인 포트로얄은 3638점으로 69%, 다이렉트X 12 기반 고성능 벤치인 스틸노마드는 1786점으로 무려 98% 정도의 향상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본연의 RX 7700 XT 성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램 노트북의 그래픽 성능을 최대 98%까지 향상시켰다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 조합으로 게임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래서 같은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낮은 옵션에서 GPU 기준 최소 46, 평균 57, 최대 74프레임, 포르자 오라이즌 5는 낮은 옵션에서 GPU 기준 최소 102, 평균 138, 최대 192프레임을 보였지만 실제 벤치마크에서 프레임 드랍이 심해 최종 달성한 프레임은 31프레임으로 내장 GPU 58프레임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역시 낮은 옵션 FSR 2.1 고성능 모드 기준 최소 42, 평균 59, 최대 64프레임으로 오히려 내장 GPU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외장 GPU인 RX 7700 XT와 내장 GPU 아크 140T가 충돌하면서 실제 게임에서 성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 GPU를 비활성화시키고 외장 GPU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있는 데스크탑 모드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노트북 화면을 끄고 외부 모니터로 외장 GPU 출력을 다이렉트로 연결해 데스크탑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모니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과연 데스크탑 모드에서는 성능 변화가 어느 정도로 일어날까요? 동일한 테스트를 환경을 바꿔 다시 테스트해봤습니다. 참고로 외부 모니터는 QHD 해상도로 그램 17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맞춰줬습니다. 파스의 경우 무려 211% 향상된 31,302점, 타스는 251% 향상된 14,529점, 포트로얄은 297% 향상된 8,549점, 스틸노마드 역시 255% 향상된 3,206점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데스크탑 모드로 테스트해본 결과 본연의 RX 7700 XT 성능에 준하는 결과를 그램에서도 뽑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게임 테스트가 더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GPU 기준 최소 159, 평균 225, 최대 393프레임으로 프레임 향상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35프레임으로 기본 내장 GPU 40프레임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 역시 동일 옵션 GPU 기준 최소 117, 평균 144, 최대 195프레임을 보여줬지만 CPU 렌더링 및 CPU 시뮬레이션에 들어간 최종 프레임은 31프레임으로 내장 GPU 58프레임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역시 최소 25, 평균 40, 최대 66프레임으로 내장 GPU보다 못한 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구간은 프레임이 잘 나오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프레임 저하가 심해 10프레임 미만으로 떨어지는 현상도 보여줬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는 높게 나왔지만 아직까지 외장 GPU 연결을 위한 추가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저처럼 하드하게 테스트하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추후 바이오스 업데이트 및 eGPU 관련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램 노트북에서도 트리플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순간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램 17 프로 자체 성능이 기대보다 더 높다는 점이겠죠. 사실 외장 GPU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가벼운 게임은 이제 충분히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추가 업데이트 소식이 있다면 게임 성능 테스트 2편을 준비해 성능 차이를 다시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그램 노트북 게이밍으로 만들기. 앞으로 이런 꿀템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방구영이었습니다. 패션을 땀부터가 가전제품까지 그 선택은 언제나 완벽해. 실패한 적이 없어 믿고 맡길 수 있어.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구세주.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영웅. 그의 선택은 언제나 옳아. 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네.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구세주.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